이거 대박이었어. 아마 NC 자체 중계에서 이제 카메라 구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위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봐도 정말 멋진 공이죠. 세상에. 저도 이 경기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3월 18일 오늘 모든 연습 경기가 끝났습니다. 3월 20일부터 시범 경기가 들어가는데 제가 롯데에 입문하게 된 그리고 제 최애 선수가 있어요. 유니폼을 처음으로 갖게 된 선수. 오늘은 요걸 입고 야구에 롯데에 입문하게 된 것도 이 선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짠! 김원중 선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사인도 있어요. 우리 지금 마무리 투수로 전향한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입고 할게요. 제가 이거 본집에는 사인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기장 가면은 요렇게 들고 응원하고 그랬는데 요렇게 얼른 경기장 가서 보고 싶네. 원래 처음부터 김원중 선수도 참 기대가 많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우리 우여곡절과 함께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방향성과 앞으로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태까지의 성적은 어땠을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오늘도 영구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영구님 블로그는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1시즌 경험이 쌓인 김원중도 이제 든든하다. 자, 3월 17일자로 롯데의 연습 경기는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연습 경기에서 7승 1패를 기록하면서 연습 경기 1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많은 출전은 안 했는데 21시즌 롯데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선수가 몇 명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는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등번호 34번, 93년 6월 14일 우투자타 192에 91kg 광주 동성중 그리고 광주 동성고를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기아 테크트리인데 그죠? 입단년도 12년도 입단이 벌써 10년 차야. 세상에. 마냥 이렇게 어리게만 생각했던 선수가 이제 김원중 선수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잘생겼고 롯데의 간판을 맡고 있어요. 유니폼이라든지 뭐 각종 행사에 항상 김원중 선수를 투입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 같은 거 입어도 아주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 사직구장 가면은 그 있잖아요. 쓰레기 잘 챙기자 이런 광고에서도 김원중 선수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김원중 선수는 기아의 이종범 선수를 보면서 야구의 꿈을 키웠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와 같이 유격수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투수는 아니었다는 소리죠. 중학교 1학년 당시 슬라이딩 연습 중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이름도 어려워요. 여기가 분리가 된대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죠. 이 정도면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여기가 그림으로만 봐도 너무 좀 괴로운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재활을 하고 투수 전향을 이뤘다고 합니다. 보통 비만인 어린이들한테 그렇구나. 악화되면 팔자고름이 되고 골반 통증이 심해지는. 여담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선수 생활 못한다고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김원중 선수 아버지께서 광주에서 수술을 하려다가 서울로 바로 가서 수술을 했다. 아버님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의 김원중 선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투수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의 통산 성적이 딱히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17경기 3승 5패 63.2이닝 54안타 44사구 32실점 23자책점 49삼진 ERA 3.23 WHIP 1.32를 기록하고 부상의 여파가 있었겠지만 소화이닝도 많지 않은 편이고 그에 비해 WHIP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자이언츠는 뛰어난 피지컬과 147에 육박했던 직구를 생각하면서 1차 지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차 지명으로 고민했던 선수는 삼성의 구적 선수 문승원 선수가 두 선수 다 쟁쟁하죠. 김원중 선수 본인은 1차 지명이 되자마자 얼떨떨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김원중 선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담으로 알고 있는데 김원중 선수가 또 이제 광주 동성고 출신이잖아요. 원래부터 롯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좀 놀랍죠. 광주 동성고는 기아로 많이 가니까 롯데 지명 당시에도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사실 구자욱 선수, 문승원 선수도 10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고 구자욱 선수 삼성에서 정말 잘 뛰어주는 대단한 선수들인데 김원중 선수가 뭐 결과적으로 이때 픽이 뭐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거는 한 10년 후, 20년 후에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입단 후에 김원중 선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단 후에 재활과 함께 군 문제 해결하고 15시즌부터 1군 내에서 모습을 보였어요. 17 시즌 주로 선발 투수로 출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딱 제 야구 보기 시작한 사실상 선발 때는 리그 평균 이하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성장세가 멈추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 시즌 불펜 투수로 보직을 변경을 했죠. 17, 18, 19는 선발로 계속 뛰다가 20 시즌에 마무리 투수로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마치 원래부터 마무리 투수였다고 말하는 듯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 기록이 좋아진 모습으로 방어율이 1.5가량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선발 투수보다 더 나은 승리 기여도를 보여주며 WAR을 1.5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보다 엄청 성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많은 선수들이 WAR이 엉망이었겠지만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ERA 플러스도 좋고 성적이 확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닝 수는 당연히 선발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책도 굉장히 비율상 많이 줄었고요. 훅투가 단 한 번이었어요. 훅투가 단 한 번이었다고?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피홈런은 희한하게 비슷한 이제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세이브를 25개를 기록하면서 롯데 자체 생산 마무리 투수 세이브 3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손승락, 김성배 선수 등 FA 및 트레이드 선수는 제외를 한 기록이고요. 롯데가 자체 생산 마무리 투수 세이브 1위는 34개의 세이브를 올린 12시즌 김사율 선수입니다. 마무리 투수를 하면서 기록이 좋아진 거는 짧은 이닝을 집중력 있게 던지면서 빠른 승부를 하는 게 통한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9이닝당 허용 볼넷 개수가 줄어들고 교산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투구를 하다 보니 선발 투수 시절보다 피홈런 자체를 줄이는 데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제 생각인데 체력적인 부분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무리 투수는 짧고 굵게 이닝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발 투수는 굉장히 긴 이닝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강하게 짧은 이닝을 던지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제 본인에 맞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홈경기 원정 경기에서 보시면 홈경기 28경기 출장, 원정 30경기 출장인데 홈에서는 피홈런이 문제, 5개의 피홈런, 원정에서는 15개의 볼넷을 냈습니다. 고의사고 5개 있었고요. 총 58회 출장 중 홈경기에서 28경기, 원정 경기에 30경기 출장을 했는데 전반적인 기록이나 세이브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 두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바로 피홈런과 사사구입니다. 결정적인 게 좀 많았죠. 끝내기 홈런, 유난히 저희가 끝내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홈에서 피홈런이 실점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 원정 경기에는 홈 경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볼넷 개수를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마무리 투수로의 첫 번째 시즌이라서 홈 경기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투구를 하다가 직구에 통타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정 경기에서는 9회 말이라는 압박감에 제구력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입니다. 사실 김원중 선수 제구 자체가 저는 많이 공격적이라고 봐요. 147의 빠른 공으로 직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참 템포가 어떻게 보면 빠르죠. 빠른 템포로 빠르게 잡고 들어가고 승부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선발 투수였다 보니까 체인지업은 구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직구, 커브, 스플로 보시면 될 텐데 직구가 굉장히 구종 가치가 많이 낮게 평가가 된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스플리터와 커브는 구종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 있어요. 특히 스플리터는 직구 구종 가치는 타자를 상대했을 때 잘 읽히고 구사율이 높다 보니까 구종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진 것 같네요. 야, 근데 이거 18년도, 19년도 직구 구종 가치가 너무한 거 아니냐? 20년도의 기록만 봐주세요. 마무리 전향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보직 변경을 하고 나서 성적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원인이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평균 구속도 19년도에 비해서 1년 만에 3kg 이상 좋아졌고요. 투수들도 선발이 맞을 수가 있고 마무리가 맞을 수가 있고 중계 투수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보직을 잘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김원중 선수가 등판했을 때 타자를 상대하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이거 대박이었어. 이 움짤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NC 자체 중계에서 이제 카메라 구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위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어떻게 봐도 정말 멋진 공이죠. 세상에. 저도 이 경기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16일자 연습 경기인데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지저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너무 지저분하죠. 이거 타자 입장이면은 어떻게든 쳐내기가 힘든 공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절반이 넘어가는 직구 구사율을 보여줬는데 선발 투수 시절에 아무래도 80% 정도의 텐션으로 타자를 상대하며 140km 초반내 구속이었던 반면에 마무리 투수를 맡은 이후로는 불펜 투수답게 텐션을 더욱 끌어올려서인지 직구의 평균 구속이 140km 중반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대 타자들이 높은 구사율의 직구를 노리고 들어온 탓인지 직구 자체의 구종 가치는 좋지 않고요. 직구 노리고 들어오는 타자를 스플리터로 유인했던 김원중 선수였기 때문에 스플리터 구종 가치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카운트별 상황이거든요. 네, 여느 마무리 투수들이 그렇듯이 카운트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 고비예요. 거기다가 이제 김원중 선수는 직구 구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하는 타자들이 직구를 많이 노리고 들어와서 공략을 당했는지 타율 차이가 좀 납니다. 조금 더 좋은 승부를 위해서 카운트를 잡아내는 변화구를 준비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타 마무리 투수들도 비슷한 성적이라고 해요. 유난히 타율이 높아 보이는 건 기분 탓입니다. 마무리 투수들의 숙명이라서 허브로 카운터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 이 낙차 보세요. 나 잘 떨어진다 진짜. 저도 이제 이 연습 경기를 보면서 되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공이었죠. 대응이 안 되죠. 너무 좋은 공이었어. 비교적 홈런 팩터가 높은 구장에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구장별 기록을 좀 볼게요. 문학에서 SK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구장의 크기가 작아 홈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장인 대구 및 창원에서는 기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이점을 가지고 가는 투수들이 몇 있어요. 기록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한 이유론 1번은 피홈런 가능성에 의한 블론 세이브 부담감. 구장이 작다 보니까 홈런 부담감이 좀 커지겠죠. 블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조금 많이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NC, SK, 삼성 타자들의 직구에 대한 승부 적중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2일 시즌에는 삼성 및 신세계의 전력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5강 싸움의 경쟁자로 치고 올라와서 더욱 해당 팀들과의 싸움에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NC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올해에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고 신세계도 작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추신수 선수가 들어오고 전력 보강이 많이 되었어요. 그 선수들을 그대로 승계를 해가지고 팀을 이루고 있고요. 삼성 타자들에게 유난히 라이온즈 파크에서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라이온즈 파크는요 여러분 많은 투수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구장이 좁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구를 잘 노리는 타자들이 NC, 신세계, 삼성에 많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20 시즌 김원중 선수가 팀 성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리그 전체 세이브 순위로만 봐도 김원중은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상우 선수와 원종현 선수는 이미 KBO 리그에서 몇 년 동안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경험을 쌓아온 선수들임을 생각을 하면은 1년차 마무리 투수였던 김원중 선수의 25세이브는 아주 좋은 기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상우 선수랑 원종현 선수는 진짜 마무리로 자리 잡은 지 좀 된 선수들이잖아요. 심지어 베테랑들이고 1 시즌에는 마무리 투수 2년차에 접어드니까 20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정말 세이브 순위 1위를 기록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장 순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세이브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도 하지 않을까. 항상 기대는 좋은 겁니다. 기대치를 좀 높여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좀 제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요일별 성적인데요. 김원중 선수 주말에 굉장히 좋은 기록을 토요일에 유난히 성적이 좋거든요. 왠지 모르겠어요. 구승민 선수가 루틴을 잘 짜줬나? 주말에 사직 가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깁니다. 이게 보시면 실점도 없고 자책이 없어요. 지금 토요일 경기에.
토요일 경기 지금 출장을 11번을 했는데 자책이 비자책이에요? 삼진도 6개 잡고 왜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선수 20 시즌 주말에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또 이제 김원중 선수 선행으로도 유명하죠. 20 시즌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마음씨도 고운 선수입니다. 나아가서 21 시즌에도 코로나19에서 우리 모두 이 팬데믹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사직 야구장 만원 관중 앞에서 승리와 함께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롯데자이언츠가 상위권으로 도달할 수 있게 활약해주기를 기원하면서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롯데자이언츠 마무리 1년차. 마무리 1년차인데 굉장히 마무리를 오래 한 베테랑 선수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만큼 잘해주었다는 거겠죠? 예전에 이제 선발 때는 얘기가 많았어요. 퐁당퐁당이 심하다. 이 퐁당퐁당을 에너지를 집약을 해서 한 번에 터뜨리니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마무리라는 보직이 극장을 잘 열죠. 근데 비교적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구나. 우리 되게 편하게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사실. 그쵸? 저기 DBNT 후드티였나요? 김원중 선수 한정판으로 판매한 적도 있었고 그 정도로 선행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고 잘생겼고 야구도 잘하고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취미가 게임이라고 해요. 뭐 기타 여하 논란도 없고요. 참 신기하죠?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롯데에 이런 멋있는 김원중 선수를 응원하면서 2일 시즌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욱더 나아진 모습 보여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래요? 벤츠 타고 다녀요? 그 부코 제드차. 그리고 항상 겨울에 똑같은 패딩? 자꾸 생각이 나네. 김원중 선수는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게임 페스티벌 같은 것도 훌모를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패딩, 김원중 선수 항상 사진에 보이는 그 패딩 입고 나온 사진이 유명하죠. 어쨌든 김원중 선수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마무리 잘 맡아주기를 기원하면서 저를 롯데에 빠지게 해준 우리 김원중 선수를 한 번 더 응원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이나 롯데의 딸 꽃겨울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